무기 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던 전쟁의 역사는 원자폭탄의 발명 이후 방향을 바꿉니다. 그 살상력이 전쟁 이후를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져 버려서 이제는 사용하기 어려운 최종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상대 측 세력에서 원자폭탄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전쟁의 무대마저 영영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영원히 사용하지 못할 궁극의 무기는 창고에 고이 모셔두고 이제 전쟁을 위한 무기 기술도 다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살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목표물만 정확하게 조준하고 파괴하는 정밀 타격 기술이 부상하고, 정보통신, 상대 무력화 등 전투 외적인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합니다. 전쟁의 목표도 타국을 괴멸시키고 굴복시킨다기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원하는 자원을 이끌어내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죠. 초안전의 저자 차오량과 왕샹수이는 이러한 전쟁 개념의 변화를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전쟁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건으로 걸프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걸프전은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침공하면서 발생한 전쟁으로, 당시 이라크가 내세웠던 이유는 국경 유전지대에서 쿠웨이트가 시추하는 기술이 자국 영토의 석유까지 끌어가는 도둑질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문화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작용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30개가 넘는 친미 국가들로 이루어진 다국적 연합군은 쿠웨이트 해방을 목표로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반년 만에 다국적 연합군의 완승으로 전쟁은 막을 내리죠. 전투에 임한 개개인의 병사들은 쿠웨이트의 해방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의 목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실패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재수립과 중동에서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망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고, 유럽의 국가들 역시 석유 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했습니다. 아랍의 금기를 깨고 미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가까운 위협을 해소하면서 강력하고 부유한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이득이 있었고, 그 외 참전국들에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같은 목적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국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걸프전이 국제질서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석유를 위한 쟁탈이었는지, 침략자의 응징이었는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의 특징이기도 하죠. 현대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전장 공간이 끝없이 확대되어 전장과 비전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 공간, 미디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전쟁의 무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전쟁, 즉 초안전이죠. 차오량과 왕샹수이는 걸프전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지적합니다. 전쟁의 과정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면서 미국이 송출되는 기사를 검열하고 전 세계 여론을 미국과 참전국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디어를 장악한 것이죠. 과연 연합군의 개입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전쟁광으로 묘사된 후세인과 이라크는 전 세계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패전 이후로도 어떠한 의문도 없이 수년간 제재와 감시를 받게 되죠. 걸프전은 또한 그동안 미국이 갈고 닦은 전술과 값비싼 최첨단 무기를 시연하고 점검하는 무대였습니다. 한 발당 130만 달러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신사회당 본부를 파괴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의 미사일을 무력화했으며 초정밀류도 미사일이 터널을 지나 적군을 요격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었고, 미국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군사 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했죠. 육군과 공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전 세계 언론을 휘어잡아 이라크를 고립시킨 미국은 걸프전에서 초안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